소금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 거 아시죠? 잘 모르죠? 대답도 안 한 거 보니까는 그냥 먹기만 하시는 거예요. 소금을 옛날에 만들 때는 이렇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연적으로 땅에다가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유실이 많이 되고 얻어지는 소금이 작기 때문에 옛날에는 소금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 이제 비싸고 국가에서 그걸 했고 만약에 이제 군인들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소금을 많이 생산하게 된 동기가 밑에다가 뭘 깔아요. 까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고무 같은 거 있죠. 그걸 깔아가 하니까 거기서 나쁜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타일을 놓아요. 타일 있죠. 타일을 놓아가지고 이제 이게 소금은 물을 증발시키자는 바닷물을 끌어당겨갖고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타일이 크기가 아무리 커도 지금 이거 판만 뭐 4배만 한 거에 되겠습니까 어디에.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일 사이에 이거 붙이는 게 또 안 좋아. 그게 이제 갈라지고 깨지고 이러면서 지금 소금에 좀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어쨌든 좀 이렇게 나쁜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이제 간수가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간수도 좀 빼고 이렇게 하지만 간수 맛 보셨나요? 간수가 어떤 정도인지? 쓰다, 그러니까 짜다 못해 써요. 그 간수가 굉장히 짠 게 막 그냥 굉장히 진해지면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간수를 어떻게 빼고 있습니까? 예. 예. 예, 그 마다리에 그 싸온 그대로 거기다 붓고 그렇게 하시죠. 다음에 된다면 요 항아리를 밑에 독을 구멍을 하나 뚫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제 소금 간수 빼는 용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다가 돌을 깔아요. 돌을 쫙쫙쫙 깔고요. 아주 촘촘한 그물망을 또 여기에 놔요. 돌 위에다가 처음에는 우리 그거 꽃 심을 때 화분에 어떻게 합니까? 큰 돌, 그 위에다 또 작은 돌 이렇게 촘촘하게 놓죠. 그죠? 쭉 놔가지고 여기 이제 맨 위에는 거의 소금 입자보다 촘촘한 걸 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갖고 여기 소금을 부어요. 소금을 붓고 요렇게 이제 물 한 바가지만 그냥 축 붓지 말고 허쳐가면서 딱 붓게 되면은요, 한 바가지면은 보통 우리 이렇게 그 바가지에 1점 몇 리터 되나요? 한 대짜리 바가지라 그러죠? 그게 하나 딱 부어 놓으면 소금 양이 유실이 돼요. 이제 없어지긴 하는데 그걸 딱 붓고 그 다음에는 가만 놔놓으면은요, 저절로 이 항아리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물을 안 부어도 간수가 어떻게 조금씩 흘러내려요. 조금씩 흘러면서 이게 처음에 사실 때는 싼 거 사시면은 20kg에 한 15,000원 이 정도 좀 사요. 그거는 간수 안 뺀 거거든요. 이제 한 2년 간수 빼면 가격이 25,000원으로 올라가요. 20kg에. 그런 거 사셔도 되고, 일단 그래서 요걸 이제 요 항아리를 많이 놓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먹는 것 쪽으로 해놔놓고 옆에다가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다리를 요렇게 이제 산 거 있죠. 그죠? 요거 몇 개를 딱 이제 이래 되면은 여기서부터 요거는 이제 5년 뺀 게 되면은 이건 4년 뺀 거, 요거 2년 뺀 거, 1년 뺀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갖고 계속 요거 하나 먹게 되면 얘 요로 붓고 하나 놓고 이래갖고 한 3개쯤 여러분들이 계속 선출법으로 뭐 옛날에 산 거 지금 먹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고급 소금을 먹게 돼요. 5년 뺀 소금이 1kg에 얼마 하는 줄 압니까? 1kg에. 예? 이렇게 10만 원까지는 안 해요. 1kg에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저 그랬어요. 그렇게 팔아요. 5년 뺐다고 해가. 근데 5년 뺐는지 안 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거나 말기나 내가 5년 뺐다 하면 5년 뺀 거다 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2년 그래 되면 이 소금을 딱 보면 소금 색깔이 달라요. 점점점 색깔이 달라져요. 색깔이 굉장히 맑아져요. 맑아지면서 이게 5년 빼면 소금을 딱 먹어보면 달아요, 소금이. 소금이 짠데 먹어보면 달콤한 그런 게 있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집, 뭐가 제일 우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2가지 바탕이 돼야 돼요. 그게 뭘까요? 2가지가 바탕이 돼요. 하나는 답을 가르쳐 드렸죠. 소금이에요. 그 다음 한 가지는 뭘까요? 물이에요, 물. 근데 지금 어떻게 물 어떤 거 먹고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물을 먹고 계시죠? 그거 뭐 할 때마다 생수 떠가지고 드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장담할 때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특별한 거에 그걸 넣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평소에 먹는 거 장은 정말로 좋은 물 해가지고 담는 거 하고 집에서 있죠 그거 수돗물 정수한 거 빼갖고 뭐 해가 하는 거 하고 장맛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장 담을 때는 정말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우리 동네에서 최고 좋다는 물을 찾아가지고 장을 담을 필요는 있어요. 발효를 해봐도요. 어떤 물을 사용했나에 따라서 그 발효가 달라지기도 해요. 일부러 좋은 물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내가 평소에 먹는 물이 정수기 물 먹을 수밖에 없다면은 그렇게 하시는 거가 이제 최선이겠고요. 근데 정말 할 수 있다면 하루에 내가 먹을 물 양을 갖다가 이제 좀 옮겨서 먹는 거 이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몸이 좀 안 좋다면 물부터 갈아 먹어야 돼요. 물부터 당장 바꿔 먹으면은 너무 튀어나와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예. 목 아프시다 이거. 예. 조금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소금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혹시 볶은 소금 사 드셔요? 볶은 소금 사 드시는 분. 볶은 소금은 왜 사 드시는 거죠? 볶을 때 예. 볶은 소금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볶은 소금을 왜 안 좋아하냐면 소금 자체가 뭔 덩어리일까요? 소금 자체가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거든요. 그 미네랄 덩어리가 불이 가해지고 할 때 미네랄에 이제 응고가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소금 안에는 비소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독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소금 볶는 것까지 다 해봤거든요. 살짝 볶는데 소금 볶으면 굉장히 독해요. 거기 있으면 이거 중독돼가 죽어요. 그래서 소금 볶을 때는 소금을 이렇게 이제 살살살 볶아놓고 그 위에다가 뭘 덮어요. 이제 덮으면 습기 때문에 안 되니까 구멍을 뚫은 거를 덮어요. 주로 옛날에는 뭐냐 호일 있죠. 호일을 뚫어가지고 그게 딱 덮어놓고 나갔다 오거든요. 그 밑에가 탈까 싶어서 어느 정도 있다가 또 뒤집어 놓고 또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해요. 소금이 그렇게 이제 독해요. 예, 그랬는데 그런 게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가나 이런데 그런 소금들을 계속 이게 간수를 빼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조금 소인데 그래서 발효를 하자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소금 지 혼자 놔놓으면 발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 혼자 놔놓으면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액체를 넣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 그 액체를 여러분들 더 좋은 거 먹고 싶다면 100% 넣으면 녹아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녹아버리는데 그 대신 그걸 갖다가 증발시켜야 돼요 이제. 그러면 그건 너무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고로는 요 정도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더 멋진 소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소금 넘주고 싶지 않아요. 아까우니까,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20% 빼는 거는 1kg 빼면 여러분 빼보니까 어느 정도 몇 그램 정도 몇 밀리리터 정도 나옵니까? 1kg 발효하니까. 다시마 1kg 발효하니까 몇 밀리리터 정도 나와요. 해봤잖아요. 네. 잘게 설수록 많이 나와요. 100ml, 1kg 하니까 100ml 나와요. 안 재봤구나.
예. 죽염요. 글쎄요, 저는 죽염이 이제 워낙 고온에서 구워내가지고 거기도 아주 좋은 게 많다는데, 근데 뭐 좋다면 좋다는 그거대로 그걸 해야지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저는 죽염보다는 제가 만든 발효소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온에서 하는 거, 음식도 너무 고온을 올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 고온을 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뭘 하면서 제가 말릴 때도 절대 몇 도에서요. 50도 이하로 말리라 그랬잖아요.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그 속에 든 미네랄들이 응고가 되면서 좀 뭐랍니까, 쓸모없이 변해가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미네랄이 축적이 되면 좋은데 이래 되는데, 우리가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그게 안 나가져요. 안 나가지고 그게 연구가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식초를 열심히 먹고 있는데 뭐 고지혈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를 먹으면 고지혈증이 없어지는데, 식초를 먹었는데 고지혈이 됐다는 걸 이야기를 풀어보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그 이해를 하겠습니까? 식초를 먹으면 고지혈이 없어지는데 왜 고지혈이 있다고 얘기를 할까? 병원에 가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거가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빨간데 이제 핏줄이 요렇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좀 하시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소금을 꼭 관심을 가지세요. 소금을 사세요. 소금, 제가 지금 소금 좋은 거 구입해라고 제가 3주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지금 사셨나요? 사신 분 언제 샀어요? 어디서? 신안. 이제 저는 일이 많아지고 그래 된다면 제가 신안에 비금도 거를 제가 하거든요. 거기에 내가 직접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우리끼리 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바로 그쪽에서 하게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국을 돌고 있거든요. 전국을 돌면서 지금 어디서 어떤 걸 하고 있나를 다 보고 그걸 갖다가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그런 망을 해갖고 우리들이 있죠. 지금 제가 이제 그런 걸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든 들어와가지고 소금도 구입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발효된 거, 발효 안 된 거, 이걸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거 하죠. 밴드 하시죠. 그래서 항상 연락을 끊지 마시고, 그거 하게 된다면 이제 소금도 사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원당 공동구매 안 해보셨죠? 저희들은 일찌감치 원당 공동구매 해가지고요. 공동구매 또 할 때는 좀 저렴하게 또 구매를 해요. 예. 인터넷에서 얼마 줬어요? 예. 2만 얼마? 몇 킬로? 대략 킬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이라는 건 잘 모르거든요. 예.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저는 지금 그거를 무지하게 사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여러분들 발효를 잘 하기 위해서 소소문 내가 알아보는 거지, 혹시나 제가 거기서 1,000원이라도 뭐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에요. 물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 발효교실을 하는데 우리 회원들이 그쪽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럼 저렴하게 주세요라는,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우리한테 뭡니까, 카페에다가 얼만큼을 마진을 줄까요? 그러거든. 절대로 주지 마라.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럼 내한테 하나 팔면은
30%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 안 줄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 정도 줘도 얼마 안 돼요. 5만 원에 30%면 얼마입니까? 15,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내가 하겠다. 그 15,000원 주지도 않아요. 3,000원 이렇게 준다. 이렇게 하다. 그냥 필요 없다. 3,000원 깎아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구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힘이 합쳐지면은 더 좋은 거를 찾아서 최상의 것을 찾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당도 한 번 파쇄한 거, 2번 파쇄한 거, 3번 파쇄한 거, 4번 파쇄한 거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원당 좀 굵은 거 구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파쇄를 그거를 한 번만 더 하면 가격이 툭 떨어져, 가격이 확 비싸져요. 이게 덜 파쇄하면은 가격이 툭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굳이 파쇄가 필요 없고 어떻게 합니까? 물이 물렸고 하는 거는 물에 살살 녹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금은 좀 흩쳐가지고 쟤들 옆에 갖다 붙여놓으면 슬슬 녹아버려요. 균들이 또 녹이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뭡니까 이제 조금 굵은 거 사도 괜찮아요. 원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순혜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이제 밴드를 하시게 되면은 그걸 구축을 딱 해갖고 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순혜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전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당.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 제가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하냐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내가 구해보고 해보고 이건 내가 얼마 주고 샀다. 원당 25kg를 사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땐 72,000원을 주고 샀어요. 25kg에 72,000원을 주고 샀는데 점점점 얼마까지 내려니까 53,000원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우리 얼마에 사느나요? 어쩌다 딱 내려줄 때가 있어요. 우리 또 맨 처음에 또 와를 구입할 때 59,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내려가 지금 53,00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몇 사람 이상 삽니까? 30명 이상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 몇천 원이 툭 떨어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원당이라는 거는 원당의 개념은 뭐냐면은 가공하지 않은 설탕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당을 수입을 해갖고 가공을 시작하면은 흰설탕이 나옵니다. 흰설탕을 만들기 위해서 뭘 넣냐면 희게 만드는 걸 넣어요. 그러면 누run애를 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표백을 어떻게 합니까? 표백제를 넣죠, 그죠? 표백제를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게 희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원래 설탕은 희지를 안 해요. 좀 누르스름 요렇거든요. 그래서 희게 만들기 위해서 표백제를 쓰고 그 표백제 때문에 희게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흑설탕이라고 드시고 계시죠. 그리고 갈색 설탕을 드시잖아요. 갈색 설탕은 조금 더 색깔을 입힌 거고요. 그 다음에 흑설탕이라고 있는 거는 다 설탕 만들고 찌꺼기가 아니고 이렇게 가공하고 남은 거에다가 카라멜을 넣었어요. 카라멜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흑설탕을 먹으면 달아요, 막. 그죠? 그거는 진짜 뭐 하냐면은, 이제, 왜 거기다가 카라멜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마사지용으로도 쓰시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될 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된다면, 이제 제가 유기농 설탕 사쓰라 그랬잖아요. 유기농 설탕 1kg에 한 6, 7천 원 해요. 7천 원 가까이 하거든요. 그러면 7,000원 곱하기 20 하면은 얼마입니까? 20kg. 14만 원이죠. 예, 여기다가 7,000원 또 곱하기 5kg 하면은 17만 5천 원어치를 여러분들은 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얼마에 산다 그랬죠? 25kg에? 예. 여러분들은 업체에다가 12만 2천 원을 더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셔야 다음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각자 구입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모읍시다 할 수도 있고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는 업자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정말 지금 좋은 게 뭐냐. 브라질 거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어디 거 쿠바 거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쿠바 거가 괜찮아서 색깔이. 그러니까 쿠바가 지금 미국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완전 유기농으로 나오는데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그걸 안 합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브라질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할 때 저희들이 해요.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게 들어있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얘기 넣어. 혈관이 이래 있으면은 식초를 먹죠. 그죠? 식초를 먹기 시작하면 혈관 청소가 시작이 돼요. 혈관 청소가 되는데 혈관에 뭐가 항상 이렇게 끼어져가 있어요. 이렇게 끼어져가 있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먹는 거, 이게 뭔 줄 압니까? 제일 많이 끼어져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끼어져가 있는 거. 혈전은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예, 요게 이제 지방이 있고, 노폐물이 있고, 이제 노폐물도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석회도 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식초를 먹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녹죠, 그죠? 녹으면서 이게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식초를 먹기 딱 하면은 이게 녹고 이러니까, 비 안에, 예, 지혈이, 그러니까 고지혈증처럼 그게 나타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딱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러붙어요. 들러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흔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조금씩 떼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식초를 멈춰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계속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빠져나가고 혈관이 깨끗하게 된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초가 고지혈을 여러분들 생기게 하는 지방을 만든다는 게는 지방을 깨거든요, 식초는요. 지방을 깨분,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걸 깨주니까 우리 혈관이 몇 킬로라 했습니까? 혈관이 12만 킬로미터. 12만 킬로미터는 지구 3바퀴. 지구 3바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를 갖다가 얘네들이 식초 여러분들 하루에 저처럼 먹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2리터. 식초를 2리터는 먹잖아요. 식초는 거의 1리터예요. 그런데 500ml 이런 병 있죠. 거기에다가 4개를 만들어요. 식초 음료를 4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반 섞어요. 좀 작게 섞으면 이제 싱거워요. 그래가지고 계속 마시거든요. 계속 마셔요. 발효 음료 만드는 거 가르쳐 드렸죠. 예, 그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마시니까 저는 밤샘을 잘해요. 밤샘을 잘하는데 맨날 아침에 자요. 남들이 일어나가지고 새 울 때 저는 자거든. 4시 되면 꼭 새가 울어요. 예, 4시 되면 새가 우는데 까마귀는 절대 4시에 안 울어요. 네, 까마귀가 제일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쪼르릉 쪼르릉 쫑쫑쫑 하는 애들은 4시쯤 되면 딱 와가지고 울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저는 저 집 가까이에 절이 있어요. 3시 되면 목탁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앉아갖고 이제 내 명상하라는 거야 툭툭툭 적고 딱 명상하면 4시 되면은요 새 소리가 삑삑삑 나요. 이제 그만하고 그땐 정신이 너무 맑아가지고 좀 더 책 보고 이제 한 5시 되면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의 10시에 있으면은 10시에 있으면 8시 반에 일어나고 강의 11시에 있으면은 9시 반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의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인데 어느 날은 잠을 못 자겠더만 너무 피곤하더만요. 왜 그래 피곤한가 했더만 아가야를 들었다 놨다 한 2시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좀 힘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노폐물이나 석회나 지방이나 이런 걸 빠져나오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내한테서 이게 나온다 그러면 내 몸이 그동안 어떻게 했다. 지저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지금 식초가 없죠? 먹을 식초가.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식초를 한 개 만들어 볼까요? 실제로 다음 시간에는 두부 만들기 이런 거가 있거든요. 두부 만들기도 있고 과일 만들기도 있고 막 이런 게 이제 2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식초 만들기를 아주 여러분들 이제 발효하는 그 발효 매트가 있죠. 그거만 있으면 식초가 너무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식초 맛도 좀 보고요. 식초 만드는 걸로
다음 주에 하나 하죠. 여러분, 봄이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하겠다라고 계획표는 다 줬지만은 실제로 그때 딱 되면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내가 이런 강의는 그때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딱 계획대로 하는 거 막 그냥 진짜 대학에서나 그렇게 하고요. 내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도 계획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15분 이야기하고 그냥 해오라 하고 끝납니다. 그럼 집에 와서 내 혼자 머리 싸고 고생하는 게 끝인데요. 근데 실제로 딱 지금 보면은 지금이 봄이잖아요. 봄이고 봄날에는 제일 어디가 약해질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봄에는 어디가 제일 약해질까요? 봄에요? 아니에요. 봄에는 간이 제일 강해요. 사람이 봄에는 간이 제일 강한데 어디가 약해질까요? 예. 간이 이제 우리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죠.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이 간이라는 거는요. 간이 왜 이래 생겼노? 간이 이렇게 생겼죠. 간이 이렇게 보면은 이 간의 기질이 뭐냐면은 간이 뭘 머금고 있습니까? 간이 피를 머금고 있거든요. 얘가 피덩어리예요, 실제로. 얘가 피를 머금고 있으면서 이게 피를 머금고 있고 이 피가 있죠. 이렇게 쫙 피를 모아갖고 보내요. 어디로 보내는 거 압니까? 이 정맥이거든요. 이렇게 막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피를 어디로 보내냐 하면은 정맥혈이에요. 이게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어요. 어디로 가냐 하면은 심장으로 들어가요. 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심장으로 딱 보내는데 이게 좀 분출을 굉장히 많이 해요. 봄이 되면. 분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분출하는 힘을 못 따라가는 게 폐라는 거죠. 폐거든요. 그래서 봄이 되면 전부 다 기관지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기관지가 나쁜 이유가 이게서 분출하고 팍 퍼지려는 힘을 폐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폐 기능이 좋아지는 걸 먹는 게 봄에 간이 좋아지는 음식이다. 그래서 봄에 지금 만들라 하는 거를 제가 뭘 만들라고 하냐면 도라지 식초를 만들어 볼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도라지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와이 갑갑하죠? 히터 틀었나요? 그쵸. 잠 오죠. 그 옆에 창문을 좀 열어놓으시면 돼요. 그 위쪽에 창문을 좀 열어놓으시면. 예, 히터 끄셔도 돼요. 되게 가깝네. 아, 히터가 틀어져 있구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튀어나가려는 것을 이제 도라지를 먹게 되면은 이게 턴해요. 이렇게 턴을 해요. 이게 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덜 튀어나가도록 만들어가지고 폐를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도라지를 다음에 준비해 오신다. 다음 주 오실 때 도라지 몇 그램 나중에 여기다 적어주시면 도라지 식초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도라지 식초 생도라지 가지고 합니다. 생도라지 가지고 하면 도라지 식초가 되게 맛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실습하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실습하는 거 하는데 지난번에 브로콜리를 다 해가 오셨죠, 그죠? 브로콜리를 다 해 오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뭐가 뻑뻑하게 보이죠? 요거 만드는 거 오늘 나중에 시연을 할 건데요. 이거 이제 아침 대용으로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한 소금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브로콜리 발효한 거 여기 들어갔어요. 오늘 발효한 율무 여기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냐면 오늘 가르쳐 드릴 바나나 잼 여기 들어갔어요. 잼 들어가고, 나중에 하면 사실 제가, 여러분들 이만큼 나오겠나? 나중에 있죠. 조금만 맛보세요. 이거 사실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나중에 바나나 잼은 맛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는요 진짜 무지하게 좋은 건강식이 돼요.
이렇게. 요게 제가 하라는 양큼 하면 요만한 거 3잔이 나와요. 요만한 거 3잔이 나오거든요. 예,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맛보시고요. 요거는 탐내지 마세요. 제가 먹을 거거든요. 요렇게 하는데 저게 브로콜리가 제가 어디에 제일 좋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브로콜리가 어디에 제일 좋다고? 위장. 야, 이자 먹는 속도가 돌아서 이자 먹는 거 아니가. 위장이 제일 좋아요. 위장에 사는 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브로콜리라 했습니다. 브로콜리를 제일 싫어하고 브로콜리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죽여요. 죽이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위장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좋아집니다. 그 대신 체질상 내 몸이 차다 그러면은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걸 하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차다 한 사람은 생강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몸이 찬지 따신지 잘 몰라요, 지금. 체질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또 가면서 공부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있죠. 가는 거를 해볼 거예요. 브로콜리 갈아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안 간 사람들 하고요. 브로콜리 소금은 지금 다 끝냈죠. 아직도 소금 가지고 질질 끌면 안 돼요. 예, 소금은 다 끝냈고 지금 약간 미완성이 좀 있어요. 여기까지 가다가 요 뒤에부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다시마, 지금까지 다시마는 나와요. 이제 4월 둘째 주쯤 되면 다시마 안 나올 거거든요. 녹아요, 다시마가. 생다시마를 쓰셔야 돼요. 삶은 다시마는 하시면 안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삶은 다시마는 저는 쌈 싸 먹는 것도 삶은 다시마를 싸 먹지 마라 그러거든요. 생다시마가 나올 때 부드러운 면 있죠. 그걸 드시면 좋고 생다시마를 발효해서 말려가지고 냉동실에 이어놨다가 수시로 말려서 그걸 갈아서 먹으면 진짜 좋아요. 예, 아니면 아예 바싹 말려가지고 확 갈아가지고 가루를 딱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마 가루 파는 거 있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말렸냐? 고온에서 나 고추 말리는 기계 있거든, 저희 집에요. 큰한 거 저희 집에가 아니고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샤베로 갖다 놨어요. 우리 집에 베란다에서 100개 다 있었어요. 윙 하고 돌아가는데 고추 말리는 기계 거기다가 한꺼번에 말려갖고 했기 때문에 그 다시마는 다 죽은 다시마예요. 살아있는 다시마는 생다시마를 발효해서 50도 이하로 말려놔야지 그게 살아있고 그 속에 있는 균체들이 있죠. 그거는 시체가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는 균이 물속에 딱 들어가면 다시 활동을 하거든요. 그걸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제 요거 가는 거, 예, 먼저 한번. 이거 가져오셨어요? 브로콜리를, 예. 2개를 같이 넣어가 갈아야 돼요. 브로콜리를 가실 때는, 예.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요게 브로콜리 발효한 거거든요. 발효한 거. 보이시죠? 발효한 거고, 참 잘 발효하니까 저 색이 나오고, 이거는 생 브로콜리예요. 생 브로콜리거든요. 좀 이따 우리 선생님이 이거 합체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저는, 사실 우리가 가는 게 그렇게 아무리 갈아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 있죠, 채망. 채망을 정말 내가 본 것 중에서 제일 가늘다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가지고 딱 채이치가 고운 거, 위에 덩어리는 묻혀가 드셔버리고요. 요렇게 요거 한번 합쳐가지고요. 어떤 색깔이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2분의 1 했잖아요. 요거는 500g 해라 그랬고, 요거는 250g 해라 그랬잖아요. 요렇게. 우리 두 분 선생님은 이제 어디서? 문경에서 제가 문경 강의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문경에서 지금 오셨어요. 나중에 맛있게 발효한 거, 나중에 맛 좀 보여드리세요. 브로콜리를 발효를 하면은, 예. 발효해가지고. 요거는 좀 많이 발효한 거고요. 요거는 살짝 발효한 거고요. 그래서 한번 한 개씩 맛 좀 보세요. 예. 근데 맛은 이게 맛이 좀 좋아요. 예. 실수한 게 맛이 있어요. 맛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거 한번
섞어가지고, 예, 이거 섞어가지고